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웰이라는 분은 지금 뉴턴 역학이라 가지고 고전 역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뉴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새로운 학문인 전자기학의 뉴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맥스웰이라는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살고 있는 전파 시대, 전자기파의 시대를 문을 연 그런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웰이 뭐에 중심을 뒀냐면 여태까지 여러 학자들이 한 그런 어떤 식들을 유심히 봤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가우스 법칙이래요. 가우스 법칙을 보면 우리가 배운 거를 생각하면 일렉트릭 플럭스는 EA 이렇게 표현하고 요게 입실론 제로분의 Qin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새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E의 DA는 입실론 제로분의 Qin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맥스웰이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의 의미는 전하가 하나가 있으면 그 주변에 전기장이 생긴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라 하냐면 자기에 있어서의 가우스 법칙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자기장은 폴이 하나만 있어 가지고는 자기장이 형성이 안 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BDA는 요게 제로가 된다. 자기장은 폴이 하나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노모노폴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요. 노모노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이야기를 해보면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 법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우리가 배운 거를 생각해 보면 기전력이라는 게 마이너스 dt의 dyb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자기 선속은 기전력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고쳤냐면 E라는 것이 요 기전력이라는 것이 전기장하고 관계를 쓰면 요 델타 V에 해당되니까 요게 뭐 델타 T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게. 그래서 T라는 게 두께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요게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은 요 T를 한 바퀴 뺑글 돌려준다고 생각을 하면 요게 E의 DS는 마이너스 DT의 dyb 이렇게 패러데이 법칙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암페어 법칙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암페어 법칙을 우리가 배우기로는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주변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2파이 R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흐르려는 전류에 비례하게 되더라. 그게 암페어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비례상수 뮤 제로를 앞으로 집어넣고,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적분형으로 써보면 우리가 요게 2파이R이 한 바퀴 뺀 걸 돈다는 거니까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BDR은 뮤 제로 I 이렇게 생각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맥스웰은 무슨 식의 관점을 열심히 봤냐면 이 패러데이 법칙하고 암페어 법칙을 열심히 관찰을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자기현상과 전기현상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데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자기선속은 기전력을 만들어냈는데 요거는 흐르는 전류만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흐르는 전류만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의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요게 커패시터를 잡아넣고 요게 커패시터를 잡아넣게 되면 전류가 요렇게 통하는데 전류가 여기에 플러스 차징이 되고 난 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차징이 되고 난 후에는 전류는 계속 잘 통하더라. 이게 차징이 됐을 때는 차징이 되고 난 후에는 전류를 계속 잘 통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B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유심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게 커패시터가 있을 경우에도 우리가 B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걸 중점적으로 봤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낸 게 뭐냐면 커패시터가 있을 경우에도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더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식을 어떻게 바꿨냐면 BDR은 흐르는 전류도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전기선속도 자기장을 만들어낸다는 이런 새로운 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식을 뭐라고 하냐면 맥스웰 암페어 법칙.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전기선속도 요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요걸 지금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displacement current라 이렇게 이야기를 current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번역을 해보면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스 이동이니까 변위 전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문자는 이제 DI 이렇게 DI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이게. 그런데 실제 이제 변위 전류다 이라면 이게 사실상 용어라는 것이 금방 들으면 바로 알아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라 이라면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요걸 이제 뭐 내가 번역을 한다면 가상 전류다 뭐 여기에 이 전기장이 여기에 이렇게 걸림으로써 나타나는 전류 현상이니까 가상 전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전류의 텀에 해당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실론 절여분의 dt의 d y b를 우리가 뭐 id 여기 di 잘못 썼네 이게. id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기 id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가우스 법칙에서 보면 일렉트릭 여기 B가 아니고 임
일렉트릭 플럭스는 EA의 입실론 제로분의 Q인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입실론 제로분의 Q인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요거를 지금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한 거 요점이기 때문에 dt의 dy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입실론 제로분의 1의 dt의 dq인 이렇게 된다. q인.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걸 여기다 잡아있고 입실론 제로 곱해주면 요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양쪽에 입실론 제로를 곱해주면 요게 지금 없어진다. 입실론 제로를 곱해주면 이게 없어지고 그래서 요게 dt분의 dq가 요게 i에 해당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무슨 성분이냐니까 요게 자기장 내 전류 성분에 해당이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요 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전자기파의 시대가 개막되는 그런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겠습니다.